되게 매지컬하게 8년차 때 10억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안녕하세요. 저는 비커밍 대기업 10년차 직장인이고요. 20억 자산 달성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비커맨인 이유는 사실 비커를 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 같이 자산 달성을 위해 비커밍, 다 같이 성공하자라는 의미로 비커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한국 부동산 그리고 미국 주식조합으로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10년 동안 20억을 모으는 과정이 쉽진 않았으나 어떻게 성공했는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출발점은 대기업 신입 때 많이 느꼈어요. 입사초 때 가진 자산이 하나도 없었고 당연히 뭐 물려받은 자산도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돈을 그래도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으셨을 텐데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부동산 사고도 급하게 팔아버리던가 그런 식으로 되게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강렬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이제 재테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가장 먼저 1억을 만들기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처음에 설정해서 일단 현금 1억을 만들기를 현실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너가 너의 자산을 증명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차근차근 증명해 드릴 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는 사실 현금만 모았어요. 그 다음에 5년차 때 첫 부동산을 서울에,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19년도였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자산이 성장을 했었고 부동산이. 근데 사실 22년 말에서 24년까지 다시 이제 하락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되게 매지컬하게 8년차 때 10억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라고 하면 이때 제가 갈아타기를 시도합니다. 서울의 동대문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에서 마용성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성공을 해서 이제 10억을 돌파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부동산은 상승기, 뭐 지금은 좀 보합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9년차 때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했어요. 원래 옛날부터 주식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때부터 좀 내가 주식을, 특히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할지를 알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최근에는 주식의 비중도, 미국 주식의 비중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한국 부동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전략은 뭐냐? 결국은 상급지로 가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부동산, 특히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 25평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2년 실거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거주하고 매도하고 8천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 지금까지 모은 현금, 그 다음에 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이제 마용성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하락기에도 다 돈을 벌었어요. 하락기 때 과감한 결정으로 하락기를 다 맞춰가지고, 사실 이게 다 뭐 제 능력은 아닐 수 있지만 매수를 해서 지금은 엄청난 자산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리한 대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내가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40% 이상을 하면 내가 이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사실 DSR 원리금을 40% 이하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호 지역이 맨날 바뀌고 정부 정책도 맨날 바뀌고 금리도 올린다 내린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선호 지역 같은 거 얘기를 하면 사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한자촌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바뀌고 나서 최근에 또 마포에 대한 굉장히 선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마용성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제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깎아줄 때 깎아주고 그냥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쏟탐 대실하지 말기. 이런 세 가지 전략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정보에 습득하는지 아니면 정보를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재테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미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투자 스타일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내 반 정도의 돈은 최신 성장주에서 높은 수익을 얻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S&P 500이라든지 QQQ 같은 지수 추종을 통해서 혹은 뭐 금 같은 것, 금 ETF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자. 그래서 성공 사례를 보면 저는 여유 이제 금액의 반 정도는 미국 기술주, AI 나 이만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금, 그 다음에 S&P 500 등의 자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되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어떤 정도에 버티면 결국은 이 기업이 올라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거의 바탕은 사실 제가 대기업 투자팀 출신인데 기업 분석을 계속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이제 프레임을 항상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은 언젠가는 무상향한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 혹은 마인드가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의 상승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감정 개입을 방지하는 거죠. 모든 문제는 감정 개입이 돼서 급하게 팔거나 급하게 사거나 해서 사실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주 투자는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지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잃으면 안 되는 돈들, 좀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매 횟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매번 내가 수익을 나는 걸 맞출 수가 없어요. 매번 수익을 맞추면 뭐 되겠지나 아니면 뭐 다 성공하겠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기회는 기다리면 항상 매번 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많이 하락했을 때 그 타이밍에서 나눠서 분할 구매를 하면 결국은 오른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오를 거야에 대해선 뭐 결국은 꾸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뜨는 기업, 앞으로 뜰 기업 저랑 함께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 투자 원칙을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 플러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일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산시장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사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사실 미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인구 구조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바이테크,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AI 기술은 사실 미국에서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미국을 사는 거고 미국의 기술을 산다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은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를 자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까지 되게 포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함께 성장하는 비커맨.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저조차도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20억 자산을 얻었지만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고요. 근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게 저도 힘을 내고 더 좋은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성장하시죠. 감사합니다.